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이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 빚고 있죠. 지금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무성 대표 청와대 한 발씩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한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조우하는 장면이 어제 오랜만에 있었는데 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다.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인데, 대통령이 그냥 멀리서 간단히 목례만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그 장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조수진 차장, 네. 어떤 이야기인지, 왜 그런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전략공천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국민이 공천권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전략공천이라든지, 그리고 전략공천은 받을 수가 없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반드시 정치 생명을 걸고라서도 관철시키겠다는 주장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났다는 게 친박 핵심 의원의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자기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언론의 이야기하에서 대통령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전략공천을 통해서 특정인을 꽂은 적이 없다라는 게 친박 핵심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그런데 사실 19대 공천 때 친이계들이 좀 학살을 당했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죠? 전략공천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사실은 친이계들이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친이계는 딱 한 명, MB 쪽에서 챙긴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줄줄이 사실은 공천 탈락을 했죠. 이른바 25% 컷오프라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은 좀 물갈이 대상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을 먼저 현역 의원들을 대거 솎았습니다. 그 25% 컷오프 중에 서울에 한 10명이 있었는데 전원 친이계였고요. 예. 실제로 그 31명의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으로 공천 신청도 못 해보고 그 줄줄이 나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친이계였고, 그 자리를 포함해서 단수로 공천된, 예. 이른바 그 전략공천, 사실상의 전략공천으로 기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발탁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서울 강남, 그 다음에 이렇게 강남 권역에 보면은 많은 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발탁이 됐는데, 예를 들어 서초을의 강석훈 의원, 서초갑의 김회선, 강남갑의 심윤조, 예. 강남을의 김종훈, 그리고 송파갑의 박인숙, 그리고 양천갑의 길정우. 여기는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천 이코로 당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다 그 박근혜 비대위가 중심이 돼서 단수로 새로운 인물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전략공천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군요. 특히나 이 가운데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가까운 이런 인물을 꽂아놓은 발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략공천이 어느 정도 있었기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폐단을 바로 잡겠다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 측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전략공천을 언제 한다고 그랬길래 나한테 이렇게 전략공천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매도하느냐, 이래서 화가 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회의 때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아주 격한 말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 내부의 갈등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면 얄팍한 언어 구사에 불과하다. 천모 의원이 말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너나 잘하세요. 부화지문,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선임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 저 대사 참 많이 유행했던 얘기인데, 조수진 차장, 네. 뭐 어떻게 저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국회를 다녀왔는데요. 낮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을 만났습니다. 핵심 당직자들이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이 대통령 탈당의 입장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대독한 게 또 문제였습니다. 형식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했어야 하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때 노 전 대통령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참담함을 밝혔었죠.
이 참담함을 잘 아는 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도 맞지 않았고요. 또 야당 대표가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도 예. 집권 3년 차에 대통령 탈당을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았다. 예. 오히려 친박을 결속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